아까 제가 저당권 등기부터 말했는데 저당권은 이게 담보권이잖아요. 돈 안 떼이고 받으려고 담보 잡는 건데 본질은 점유를 이전받지 않아. 그리고 담보 가치만 잡고 있다가 돈 안 갚으면 경매시켜서 우선 면제 받는 게 이게 저당권의 본질이다. 그리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딱 3개만 돼.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구조와 관련돼서 얘기했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그 채권 발생한 거 안 떼이고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이 담보권 설정 계약, 물권 계약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저당권 설정 등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 그거 할 때 저당권자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꼭 써야 되는 것은 누가 얼마 빌려갔냐? 채권액과 채무자 이 2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자, 변제기, 지연배상금 이런 것들은 다 임적사항이에요. 임적사항. 그리고 소유권자가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다면은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라면 부기등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그 저당권을 만약에 말소하고 싶다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말소는 간단한데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로 저당권자가 지금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갑이 원래 소유권자, 을이 저당권자였는데 그 저당권이 병한테 이전됐잖아요. 그럴 땐 갑이 저당 소유 설정자 갑이 병한테 양수인 병한테 말소해달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지 을은 아니다. 그리고 1번 주등기 설정 등기만 말소 신청하면은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이것도 저당권이에요. 특수한 저당권인데 이게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게 저당권 이렇게 써져요. 근데 그냥 너무 말이 어려우면 처음에는 안 따라다니는 저당권. 저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정된 권리인데 이 채권이 움직이면 저당권 따라가잖아요.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 그 부종성이 없는 저당권. 이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쓰는데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지연배상금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저당권 할 때는 쓰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 달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는 것이지 구분하여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변경 등기 가가지고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등기잖아요. 종류는 3가지가 있어. 표제에 사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갑과 을고 쪽에 사는 권리의 변경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총 3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이게 이제 표제부 쪽에서 뭔가가 바뀌는 거라 이때 뭐 분할한다, 합병한다, 행정용 명칭 맡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바뀔 때 하는 건데 일단 대장을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친 다음에 이게 소유권자가 1개월 내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 그때 대장을 첨부하죠. 그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표제부증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사항을 말소하는 방식. 이게 표제부 등기의 특징인데 여기서 지적법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이 하나가 나와. 지적법에서는 분할, 합병, 지목병이 있을 때 소관청이 촉탁해 준다 그랬거든 변경 등기를.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1개월 내로 소유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충돌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는 말했죠. 각각 내용을 지적법 내용, 등기법 내용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걸 직권을 할 때가 있거든. 행정구역 명칭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봐요. 그러나 공시를 명확하게 해서 등기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는 1교시 끝났고 2교시.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거예요. 권리의 내용.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존속기간. 저당권이다 그러면은 채권액, 채무자.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런 게 바뀌면 하는 게 그 권리의 변경 등기인데 이걸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가 핵심이에요. 그때 이해관계는 없어. 그럼 부기등기로 해요. 근데 이해관계는 있어. 그 이해관계는 있는데 계약 때 손해를 안 주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주등기로 해야 돼. 주등기.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한테 승낙서를 받아왔어. 그러면 걔가 승낙했다는 말은 네가 1등 하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부기등기 해야 돼.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 자에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승낙서가 있을 때 부기등기하게 되는데 부기등기가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다.
승낙서 S에서 받아오면은 좋은 거인 부기등기 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의 뜻이 뭐냐? 이해관계는 책에 뭐라고 써 있긴 한데 이해할 때는요.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해관계.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신청하지 않는. 신청은 다른 놈들이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 이걸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등기 명의인인 성명. 등기 명의인의 표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뀔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하는 등기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인데 이거 단독 신청하고요.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명칭 바뀌었을 때 이것도 역시 주소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주소 바뀌니까 그것을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경정 등기는 이 변경 등기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게 시점만 다르다. 얘는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다. 이렇게. 그리고 등기가 잘못된 게 등기관의 잘못이다 라고 할 때는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 등기는 등기 기록과 실체관계 전부가 부적부할 때 하는 전부. 만약에 일부가 부적부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승낙서가 있어야 돼. 만약에 승낙서가 없다 각하예요. 승낙서 있어야 그 등기를 말소 등기 할 수 있어. 그런데 이해관계는 있을 때는요. 그 자의 승낙서를 가져와 가지고 말소해달라라고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 등기는 따로 말소해달라 신청 안 해. 말소하고 싶은 것만 말소 신청하면은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이렇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말소 등기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게 단독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판결 받은 경우나 또는 이게 그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단독으로 하고 또 직권할 때가 있어요. 29조 각하사유 있는 거 1호나 2호 위반 등기가 있으면 직권 말소되고 방금 말한 거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 그때 이해관계인 등기 그건 직권 말소된다.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말소하고 몇 번 등기 말소한다라고 쓰고 그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멸실 등기는 멸실 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가 만약에 소멸했다. 그럼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지 일부 멸실 등기라는 말은 없다. 그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가 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등기인데 반드시 부적법하게 등기 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지 적법하게 말소가 되면은 회복 등기 못 한다. 자, 부기 등기라는 것은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가 붙는 거예요.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 붙는다. 즉 순위 번호는 갑구나 얼구 쪽에 써지는 번호니까 갑구와 얼구 쪽에서만 부기 등기하는 것이지 표제배는 부기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 주등기하고 어떨 때 부기 등기하냐? 자, 부기 등기하는 경우가 유책에는 9가지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예를 들었을 때 전세권 무저당권, 전전세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즉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이런 거 부기 등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권으로 바꾸면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이러면 다 주등기야.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들어간 거 3개 하고 그 다음에 약정, 특약 들어가면 다 부기 등기다. 환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이러면 다 부기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나 경전 등기 이거. 근데 권리 변경이나 경전 등기 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어. 그럼 주등기 이런 거 봤습니다. 부기 등기 할 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의 주등기 밑에 여러 개의 부등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데 부기 등기 여러 개 있을 때 그 부기 등기들 간의 순위는요. 등기한 순서가 빠른 게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배당 순위랑 관계된다 그랬죠.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갈 때 배당 순위 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는 등기되는 권리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이랬습니다. 이 등기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8개. 8개 전부 다 가등기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그 청구권의 종류가 4개가 있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4가지거든. 이 4가지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어야 되지 물권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청구권은요, 장래 확정될 것도 되고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의 원칙인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서를 가지면 단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있어도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가등기 의무자한테 승낙서 받아도 단독을 할 수 있다. 이 단독을 할 수 있는 3가지가 중요해. 그런데 가등기 말소, 만약에 본등기가 되면은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는데 본등기가 못 되고 다른 이유로 이게 무효가 돼서 말소할 상황이 됐다. 그럴 때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도 단독이 중요해요. 가등기 명의인이 혼자 가서 나 가등기 말소 해달라.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한테 승낙서를 받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가등기는 갑구합니까 을구합니까 할 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면 갑구하고 나머지 권리에 대한 가등기면 을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가등기해 놓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등기가 나타날지라도 물권 변동 효력, 대항력, 추정력, 다음에 처분 금지 효력, 뭐 다른 거 말소해달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 인내력은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하게 되는데 이 본등기도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때 누가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가등기 의무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3취득자가 있을 때,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아니라 자기랑 계약했던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그죠? 1인이 자기 집만 본등기 해주세요 이건 되지만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 애우는 방법이 지가유, 지것만 되는 거 가등기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등기가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본등기 딱 했어요. 본등기 했을 때 이때 순위번호 따라 안 쓰는 게 중요해. 순위번호 따라 안 쓰고 그냥 본등기만 해요. 그럼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가등기 순으로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여기서 순위 보존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법상 효력, 즉 소유권 취득 시점이 언제냐? 본등기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본등기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관은.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것들 직권말소가 돼요. 직권말소되고, 그리고 말소됐지 않습니까? 그 말소된 자들에게 통지해줘. 네 거 지워줘 버렸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지적법과 등기법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겁니다. 기초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첫날 약간 이 비대면 할 때 어색해가지고 약간 거기서 좀 등기법 그 재밌는 파트였는데 조금 여러분들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내용들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 하는 것들 정말 등기법다운 내용들 나오는 것들. 그래서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1월 달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차근차근,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1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